유치하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있을 수는 있지.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때 조건을 푸시는 건데요. 뭐 간단합니다. 여기 뒤에 x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x 하나 만들어 주시고 g도 g 합성의 끝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합성 기호 떼고 가로로 x 대신에 gx가 들어간 거다 이렇게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좌변 먼저 쭉 푸시고 그 다음에 우변도 g에 x 대신에 fx가 들어간 거다 쭉 푸셔서 항등식처럼 계수 비교해서 푸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지금 개수 비교를 할 건데 1차항의 개수를 보시면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두 개 상수항이 같다라고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보시면 일단 딱 넘어갑시다. 개수 이제 11번 그냥 계속 그 긴 종류만 보시면 돼요. 대표이제 11번도 똑같거든요. 저기 1번 보시면 합성기호 떼고 f, h, x 이게 gx다 라고 해서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이거 바로 해봅시다. 이번은 그냥 나오기 쉬워요. 2번이 조금 가볍고 네,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fx 대신 hx 이렇게 넣으면 이게 gx다. 그래서 그냥 풀면 돼요. 끝. 그럼 이제 hx는 2 넘어가면 2x 더하기 5인데 이거를 3으로 나누시는 거니까 이거 그대로 두셔도 되고 아니면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5 그렇게 쪼개셔도 되고 근데 2번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7항에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일단은 똑같아요. 저 합성기호 동그라미 떼고 가로로 먼저 바꿔주시는 것까지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넣을 수 있는 걸 다 넣어보시면 gx랑 fx씩 넣어서 한번 써보실래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쵸?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까는 그냥
얘만 없애주면 됐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fx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요 안에 있는 문자가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문자 하나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단 얘를 통째로 t라고 치환을 하시는 거예요. 통째로. 여기서 이제 t가 x 더하기 3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바꿔서 써볼게요. ht는 여긴 아직 치환하기 전이니까 3x-2라고 썼는데 이게 지금 이상한 거예요. t에 대한 함수인데 여기 t가 없고 x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x를 t로 다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t에 대한 식을 여기서 구하신 다음에 대입을 하시면 이제 t에 대한 식만 남겠죠. x를 바꿔주셔야 되니까. 여기서 x는 뭔지 찾아서 쓰시면 돼요. 써보세요. x는 여기서 1을 나누고 대입하시면 됩니다. 쓰셨나요? 요거 x는 t-3 나누기 2 이렇게 됩니다. t-3 나누기 2 이렇게. 맞아요. t에서 3 넘기고 2x니까 2로 나눠주시고. 그래서 이걸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ft에 대한 식이 전부 t에 대한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중간 x 이상한 점수 사라지고. 정리하겠습니다. ht는 2분의 3t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2. 근데 내가 fx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바꿔치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t를 x로 바꾸시기만 하면 돼요. fx는 hx는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4 빼는 거니까 2분의 13 계산하게 되는 거지. hx. 네. 네, t가 2x 플러스 3인데 네. 하고 있어요. 네, 2x랑 2x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시작한 x하고 2x하고 달라요. 그냥 변수를 대표하는 미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같은 애라고 생각 안 해도 돼요. 답을 쓸 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치환해서 문자를 바꿀 때 좀 목적을 분명히 하면 안 헷갈려요. 내가 얘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x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x는 뭐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 종종 헷갈려 하시거든요. t는 뭘로 할지 x는 뭘로 할지. 없애려는 게 x면 x는 이렇게 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되셨으면 괜찮아요.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문제 괜찮아요? 13번 갑시다. 12번 갑시다. 이거는 그냥 처음에 형태가 어려워 보이는 것 뿐이지 패턴만 아시면 쉽게 할 수 있는데요. 규칙 찾기입니다. 규칙 찾기. 이 규칙 찾기라고 좀 써주세요. 문제가. 그리고 저 중간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게 x가 다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함수 뒤에 가로하고 x도 좀 써주시면 보기 편할 겁니다. 예, 요 프린트로 복습을 다시 해보시면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식을 직접 구하는 거. 뭔 말, 이거 쓰지 말고. 뭔 말이냐면 내가 F10에 3을 구해야 되니까 F10에 X를 직접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3을 대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나는 이렇게 안 할 거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F3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바꿔볼 겁니다. F3, F2에 3, F3에 3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X를 미리 대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X를. 자, 그럼 F1에 3부터 보자. 여기 숫자가 되게 커지는데 F1에 3은 그냥 이 조건에 의하면 F3이랑 같은 거지. 이게 몇이냐? 8이지. 이게 fx가 x 더하기 5라 했으니까 3 더하기 5에서 괜찮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f2의 3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가 n에다 1을 대입을 해야겠어요. f2의 3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f2의 3은 내가 요식에 n에 1 대입했으니까 여기다가도 n에 1 들어가면 되겠다. 여기에. 그래서 f 합성 f1 이거의 x 이렇게 되는 거지. 3이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요거 합성 기호 없애고 F1에 3 F1에 3이 8이니까 여기 8 넣으면 되겠다. 그치? F8 뭐야 이거? 8 더하기 5 13이네. 그쵸? 괜찮아요. 이거 나 미리 좀 바꿀게. 그리고 나 F2에 3 구했으니까 F3에 3 구하자. F3에 3. 여기 n에다 2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로 바로 갈게요. F2에 3.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n에다 2 대입한 거니까. F2에 3 몇이야? 방금 나왔잖아. 13. 13 다시 한번 넣는 거지. F13. 그러면 fx x 더하기 5니까 13 더하기 5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전체적인 그 패턴을 좀 보세요. 방금 구한 함수값이 함수에 들어가고 또 방금 구한 함수값이 함수에 들어가. 그럼 이제 다음 거는 빠르게 F4의 13은 F4의 3은 어떻게 될 거냐면 방금 구한 함수값을 F에다가 대입해서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 패턴의 유형 문제 풀 때 항상 쓰는 겁니다. 방금 구한 거 넣고 방금 구한 거 넣고 계속 연쇄적으로 넣으시면 돼요. 이건 항상 쓰는 거고 이제 문제마다 식이 달라지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규칙을 찾아보자. 그리고 좀 종합해 볼게. F1의 3은 8이야. 그리고 F2의 3은 이거 8 맞지? 8 더하기 3 해서 5야. 13이야. 13이야. 그리고 F3의 3은 방금 거에다가 5 더해서 18이야. 그리고 F4의 3은 방금 거에다가 5 더해서 23. 규칙 보여요? 5씩 커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규칙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F10의 3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대수에서 배우시는 등차 수열을 배우면 조금 쉬운데요. 그냥 규칙만 보시면 여기 좀 볼래요? 5씩 커지니까 여기 2에서 13 그리고 4에서 23 이런 거 이용하시면 10이면 몇이 더해지는 거니? 30? 4에서 30분. 여기서 30. 그치. 그래서 여기 10이니까 반띵 해가지고 53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아니면 4에서 30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결국엔 53 되는 거. 괜찮죠? 규칙 찾는 거 이해되세요? 조금 더 쪼개 보면 이게 3 더하기 5 그리고 얘는 3에다가 5를 2번 더해줘. 한 번 더 더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3에다 5를 2번 더하시는 거고 그리고 얘는 3에다가 5를 여기서 한 번 더 더하는 거니까 5를 3번 더해주시는 거. 지금 요 위에 있는 위에 첨자랑 5 곱해지는 게 같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쭉 밑으로 가면 얘는 10이니까 3에다가 5를 10번 더한 거. 그래서 53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규칙 찾는 방법을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 패턴은 이제 기억해 두셔라. 방금
함수로 들어간다는 거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숙제 하실 때 이제 굉장히 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이건 그냥 함수 그래프 읽어서 찾으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런 문제 풀 때 y는 x가 대표적인 보조선이라고 했어요. 얘랑 만나는 점들은 x좌표랑 y좌표가 같은 애들이니까. 있죠? 그럼 여러분이 문제를 보면 x축이든 y축이든 둘 중에 하나가 비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x가 a일 때 쭉 올라가서 y는 x하고 만나는 요 점 있죠? 요 점에서 y축으로 가셔서 a라고 써주시면 돼요. a, b, c, d 다 y축에 써보세요. 쓰셨어요? 여기 y는 x하고 만나는 요점 y랑 x좌표 같은 거니까 여기서 y축으로 가서 x랑 똑같은 a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b b에서 쭉 올라가서 y는 x랑 만나는 여기 있지. 여기도 요점이 xy 같은 거니까 요점의 y좌표 여기가 b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C, D 마저 쓰시면 됩니다. 이게 준비.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또 C에서 올라가서 Y는 X하고 만나는 점에다가 쭉 가셔서 C. 그리고 D에서 올라가서 Y는 X하고 만나는 여기까지. 곡선 아니에요. 더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직선까지. 2도 쭉 올라가서 직선이랑 만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5개 점씩 쓰시고 이제 1번이 이거 구하는 거죠. 안에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F(D) X가 D일 때의 함수값 이제 곡선 보시면 돼요. X가 D일 때 곡선과 만나는 요점 요점이 D, FD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Y좌표 이게 C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가시면 됩니다. FC는 몇이겠나요? 찾아보세요. 밑에 문제도 풀어보십시오. 2번까지 풀어보세요. C는 몇이냐면 C에서 X가 C일 때 쭉 올라가서 FX하고 만난 요점 요점의 Y좌표니까 얘가 FC겠다. D 1번 답은 D가 되는 거고 괜찮니? 자 그리고 두 번째 합성기호 없앴고요. FX가 A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요 안에 가리고 어떤 함수 값이 A가 될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겉에서부터 풀어가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함수 값이 A가 되는 게 어디지?
C가 되는 게 여기예요. 그럼 여기서 fx 곡선까지 가셔야 되니까 요 점에서의 x값이 b가 요 안에 있는 얘가 된다는 거죠. fb가 a라는 거죠. 그럼 이제 fx가 b가 되는 요 안에 있는 fx가 b가 되는 x를 다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번에 함수 값이 b가 되는 거. 함수값 y 값이 b가 되는 거. b가 되는 거. 곡선까지 가서 여기 요점 x좌표 보니까 c네. 그러니까 요 안에 fc가 b가 딱 되는 거예요. x는 c. 이렇게 찾을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y는 x를 본다라고 하면 곡선 흐리면 하시고 이 직선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 거고, fx 함수값을 본다라고 하시면 이제 곡선에서 만난 점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되셨으면 이제 역함수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역함수도 있죠? 이 프린트는 다음 주에도 가져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세트로 내가 처음에 나눠드렸어요. 얘 역함수 개념 잠깐 볼 건데 그 가로로 긴 거 프린트 보시면 되겠어요. 388쪽 개념만 보고 대표 예제를 다시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거 맞아요. 388쪽 역함수. 해냈어? 자, 역함수. 우리가 함수는 대응관계 전체라고 했습니다. 정의역은 보통 x로 표현을 많이 하고 공역은 이제 y로 표현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정의역에 있는 어떤 원소에서 공역에 있는 어떤 원소를 대응시키는 이 관계를 함수라고 해서, 함수가 영어로 펑션이니까 여기서 일로 가는 걸 f라고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y는 fx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x에다 f를 씌우면 얘가 되는 거다. 이 y하고 x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이거는? 역함수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여기서 반대로 가는 걸 역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가는 거. x에서 y로 대응이 되는 게 아니라 y에서 먼저 출발해서 x랑 대응되는 이 화살표 관계를 역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는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 원래 함수의 위에 지수 자리에 -1 이런 식으로 써주고 f -1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f 인버스 x라고 읽는 거죠. f 인버스라고. 자, 그럼 이제 y를 여기에다 대응을 하면 x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식이 f의 인버스에 y가 들어가면 x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대응 들어가는 게 y가 들어가는 거고 함수. 아까 여기는 뭐였냐면 f에 x를 넣으면 y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 관계식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전에 센수학에서도 말했지만 역함수식은 대부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인버스를 떼거나 붙일 때 이 두 개의 자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 관계식 가지고 역함수 문제 대부분 푼다고 했었어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역함수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식. 인버스를 붙이면 x, y 자리 바꿔주는 거고, 인버스 떨어지면 또 자리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함수식에서.
반대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앞에서도 계속했지만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 뒤쪽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가는 함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F는 함수죠. 그렇죠? 요거 하나당 하나, 이거 하나에 하나. 중복끼리지만 하나에 하나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함수인데 반대로 가는 역함수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1A를 선택하는데 2라는 애가 두 개나 선택해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3하고 4는 함수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함수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대1이고 대응까지 되어야 한다 정도다. 이런 식으로 공역에 남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가면은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간접적으로 봐야 된다 했잖아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 함수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1대1 대응이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역함수의 다시 역함수는 원래 함수가 되지 않겠어요? 이거 원래 함수? 역함수? 역함수의 역함수는 다시 원래 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성질이냐면 여러분 이제 390쪽에 밑에 보시면 됩니다. 390쪽 밑에 다음 장 밑에 390쪽 밑에 보시면 역함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이주는 안 했어요. F 인버스의 인버스는 F다. 여기 F 인버스에서 다시 한번 역함수를 씌우면 당연히 원래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F 인버스의 인버스는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역함수 역함수니까 원래 함수랑 같아질 수밖에 없다. 요거 당연한 성질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식에다가 별표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이 주황색 화살표 있죠? 이거를 이쪽으로 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이 인버스를 이쪽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인버스를 여기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하면 여러분 얘가 여기 Y하고 대응되는 애가 X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F 먼저 하고 그 다음에 F 인버스를 합성했더니 처음 한 게 다시 그대로 나왔지. 뭔 말이야? X에 F를 넣고 그 다음에 다시 인버스를 씌웠더니 X가 나왔다. 항등함수가 된다는 뜻이죠. 항등함수. 그이 뜻입니다. 인버스하고 F,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를 서로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여기도 뭐 교환법칙 당연히 성립한다.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두 번째 여러분이 바로 2번이라고 보시는 게 2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역함수, 함수 먼저 적용했어. 그래서 y가 됐어. 근데 여기에 역함수를 적용하면 이게 x가 나오는 거잖아. 요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를 합성 기호로 쓰면 F 인버스 합성 F 이게 x가 된다. 이 말 뭔 말? 이거는 항등함수 대표적으로 i라고 쓰거든요. 항등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게. 이거 별표 좀 쓰시고 밑에다 뭐라고 쓰시냐면 요식 하나 써주시고요. 아 잠시만요. 요거도 씁시다. 이렇게 이거는 무슨 뜻이냐? fx와 gx는 서로 역함수이다.
돼요. 지금 2번에 써 있는 건 이거잖아요. 원래함수하고 역함수 합성하면 항등함수. 역함수하고 원래함수 합성하면 항등함수. 2번에 써 있는 게 이거거든. 항등함수 x를 i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리에 f 인버스 대신에 g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딱 맞는 거죠. g가 fx의 역함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이렇게 만나는 식이 보이잖아요, 문제에서. 그러면 그냥 두 개 없애버리십시오. 약분된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간단하게 약분된다고 생각해서 x가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합성을 하게 된 거에 전체 역함수를 씌우는 거죠. 3번 보시면 합성 함수의 전체 역함수 하게 되면 순서까지 바뀌게 된다. F 인버스 뒤에 있는 게 앞으로 나오고 G 인버스 그렇게 된다. 이건 이렇게 하시면 편할 겁니다. 먼저 나온 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적힌다고 했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처음에 X에서 시작. 그러면 이제 F를 거치면 FX 그리고 이제 G를 거치면 GFX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합성기호로 써서 G 합성 F 이렇게 쓰잖아요. 그치? 그럼 저 처음에서부터 이 끝까지 오는 함수는 통째로 쓸 때 G 합성 F 함수라고 쓸 수 있는 거지. 통째로 쓰면. 맞아. 근데 이거의 역함수는 거꾸로 가는 거니까 G 합성 F의 전체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적용하는 함수 순서가 어때요? 이쪽으로 올 때는 F 먼저 적용했는데 거꾸로 갈 때는 G의 인버스를 먼저 적용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 먼저 적용하고 F 인버스 그 다음에 적용. 자, 내가 여기 밑에다 써볼게. 얘가 Y야. 그리고 이거 X라고 하겠네. X하고 G 인버스를 거쳐서 G의 인버스 X가 됐어요. 그 다음에 F 인버스 거쳐서 F 인버스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순서 바뀐 거 보이세요? G가 왼쪽이었는데 이거는 F 인버스가 왼쪽에 왔죠. 합성을 하게 되면 이 그림을 좀 직관적으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합성하면 순서가 정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안에 있는 역함수 순서도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그래프. 이거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이해 안 되면 물어보십시오. 넘어간다. 마지막 그래프 보고 그래프 한번 봅시다. 이건 당연한 건데요. 지금 이런 식의 함수가 fx라고 한번 해봐봐. 근데 역함수가 뭐냐면 이렇게 바꿔서 가는 게 역함수. x하고 y 자리를 바꾼 애들이 역함수 아니에요? x 대신에 y가 들어가고 y 대신에 x가 들어가고 대칭이동 중에 이런 대칭이동 뭐지? x하고 y 자리 바꾸는 거. y는 x 대칭이동이죠. 그러니까 역함수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에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선이 y는 fx야. 그럼 이거에 대한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 y는 x 그리시고 y는 x 그리시고 요거에 대해서 이 흰선을 대칭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요쪽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고 요쪽도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고 이 파란 선이 F 인버스가 되는 거지. y는 F 인버스 x. 맞아요. 괜찮지? 또 중요한 거 갑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이거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 풀었던 기억이 나시나요? 원래 함수 요 흰선하고 역함수 파란 선의 교점 여기잖아. 근데 내가 역함수식은 직접 구하는 거 아니라 했지. 웬만하면 직접 안 구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이 식을 직접 구해가지고 연립을 하면 좀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교점을 찾을 때 F 인버스하고 연립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 살짝 지워보시면 이 분홍색 교점이 y는 x 위에도 똑같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풀어줄 때는 F 인버스 식을 찾는 게 아니라 y는 fx와 y는 x 이거의 교점으로 간접적으로 찾아주는 게 훨씬 편하다. 안 써있는데 써주십시오. 웬만하면 역함수식을 구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이것도 나오는데요. 여기에다가 가로 열고 단성 하나만 쓰시면 fx가 오른쪽 위로 가는 증가함수일 때만 가능해요. 근데 웬만큼 어렵게 안 내면은 이 단서는 안 써요. 대부분 요 위에 교점이 있다고 내는데 이 단서가 이런 느낌이에요. 아마 그려줬던 것 같은데 fx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요.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fx 이거 인버스 그려볼게. 요 위로 블록한 얘 있죠?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아래로 블록한 얘도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초점 보여요? 여기하고 여기 y는 x 위에 없지? 그치? 그래서 이게 우하향하는 경우는 단서가 생겨요. 이거랑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데 웬만큼 어렵게 안 내면 이건 안 냅니다. 그러니까 꼭 이 과정에서 이거 좀 많이 내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100% 성립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 좀 적은 겁니다. 단서. 인마인드 에러 좀 조심하셔야 된다. 문제 풀 시간이 없어. 우리 문제 대표 예제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정도만 빠르게 보고 갑시다. 대표 예제 15번.
직접 구하는 거 아니다. 역함수식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1번에서 F 인버스 9는 1 이거 보이면 바로 인버스 떼고 x, y 자리 바꿔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얘도 인버스 떼고 x, y 자리 바꿔 이게 그러면 12개 문자 2개 구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뭐 하시면 돼요. 웬만하면 식은 구하는 게 아니다.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집합 x, 집합 y x에서 y로의 함수 x가 정의역, y가 공역. 자 근데 fx 1차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거 무슨 함수다? fx가 1대1 대응 함수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건 1대1 대응 함수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직사각형 그리신 다음에 대각선 지나갈 수 있게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1대1 대응만 쓰시면 됩니다. 1대1 대응은 됐죠? 자, 요거는 풀겠습니다. 17번. 역함수식은 직접 구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이렇게 구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돼요. 역함수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역함수식 구할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x하고 y 자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x, y 자리 바꿔서 써보세요. x랑 y만 바꾸셔야 됩니다. 계수까지 같이 이동하면 안 돼요. 이렇게 x랑 y 바꾸고 기억나시죠? y는 이런 풀기. y는 꼴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맞나요? 이게 답이야. A가 2, B가 마이너스 6, 더해서 마이너스 6. 쉽죠? 지금 1차식이라서 조금 쉽고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역함수가 나중에 무리함수하고 연결이 될 거예요. 그거 나중에 무리함수 할 때 한 번 더 해보고 예. 넘어가도 되죠? 예. 그리고 18번 같은 거 저 맨 위에 있는 거 역함수의 성질을 계속해서 쓰는 건데 인버스를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서 뒤에서부터 풀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나오면 여기 인버스 만나서 그냥 F로 나오고 나 이거 쓰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여기에는 인버스 붙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맨 앞에 있는 거 인버스 붙여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데 애초에 안에서 그냥 없애주시는 게 편해요. 여기 인버스하고 원래 함수하고 만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약분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없애주신 다음에 F 인버스의 인버스는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최대한 간단하게 2번도 인버스 넣으면서 빼주시면 되고요. 3번도 인버스 넣으면서 교환해 주시면 되고요. 순서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요. 여기 X축, 이번엔 X축짜리 아무것도 없으니까 Y는 X하고 만나는 점에다가 전부 채우셔야겠죠. 여기 A하고 만나는 첫 번째, B하고 만나는 두 번째, C, D, E 이런 식으로 다 전부 채워야겠지. 그치? 일단 써보시고 A, B, C, D
F 인버스 D를 찾으래요. 얘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뭐라고 할까? 일단 나 네모라고 해볼게. 알파벳 하면 헷갈릴까 봐. F 인버스가 네모라고. 자, 그럼 뭐라 했지? 인버스 떼면서 이렇게 자리 바꾸면 된다 했지. F에 네모가 D가 되는 걸 찾으면 돼요. 함수값이 D가 되는 X좌표 찾으시면 돼요. 오케이? 뭔지 찾아보세요. 함수값이 D가 되는 X좌표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가 fx죠. 요점 보시면 c, d가 요점에 적혀있어요. 그치? c, 그러니까 요 d를 여기에 대입해서 쓰면 이렇게 c가 d가 되는 거네요. 함수값이 d가 되는 x좌표가 c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찾는 거 있는데 혹시 겨울방학 때 내가 이렇게 머리 돌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더 쉽게 풀 수 있는 거. 지금 역함수 같은 경우는 x하고 y를 바꾸는 게 역함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그래프가 가로축이 x고 세로축이 y가 되는데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가로축을 y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세로축을 x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xy 자리를 바꿔서. xy 자리를 바꿔서 그러면 이제 이 함수가 fx 함수가 아니라 f 인버스 함수가 되게 되는 거죠. xy 자리를 바꾸면. 그러면 f 인버스 d를 찾고 싶은 거잖아. 인버스의 x 자리에 d가 들어갈 때 y 값을 보는 건데 x 자리가 여기니까 여기서 d를 찾으시는 거예요. x가 여기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f 인버스까지 가서 만나는 점에 y 좌표가 c가 되는 거예요. 보는 방향만 바꾸시면 됩니다. 보는 방향. 여기가 x, 여기가 f 인버스 b 찾아봐. f 인버스 b. f 인버스 b. 여기에서 b를 찾아서 곡선까지 가서 내려오면 이게 f 인버스 b. 이렇게. 보는 방향이 달라. F를 찾으라 그러면 X에서 이렇게 가시는 건데 인버스를 찾으라 그러면 Y축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 이거 좀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연습 많이 해보세요. 예, 뒤에 예제 문제 많네요. 연습 많이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20번 하나만 하고 집에 갑시다. 자, 문제 읽어보시면 fx의 역함수를 gx라 한다.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 찾는 겁니다. gx 구해야 돼? 안 구해도 되죠? fx 그래프가 저거 보시면 기울기 3분의 1이라서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y절편 3분의 3, 기울기 3분의 1인 이런 그래프거예요. 그러면 gx는 어떻게 생기냐면 y는 x에 대해서 이 신선을 대칭 이동시키면 gx가 나오지. gx 그리지 마세요. gx 그리지 마시고 우리가 찾고 싶은 교점은 그냥 이거다. 이거 찾는 거다. 그래서 fx 3분의 1 x 더하기 3분의 4 하고 요거 x하고 만나는 교점을 찾아주시면 된다. 이리로 넘어오면 3분의 2x가 3분의 4니까 x가 2가 되겠고요. 근데 요거 y는 x 위에 있네요. 요 위에 있는 점은 x좌표하고 y좌표가 같습니다. 2,2. 그래서 4. 아시겠죠? 네. 이번에는 요거